3학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바꿀 수 없는 게 훨씬 많은데요. 그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바꿀 수 없는 것에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애들을 집중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련이가 부끄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동영상 윈터 다녔던 애들이 나왔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재종반 다녔던 애들 말고 작년에 윈터 다녔던 애들이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친구 거기 나왔던 친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동생이 여기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마 대신 설명해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웃겨서 거기 나오는 애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랬는데 아련이라는 친구도 내신 되게 좋은 친구인데 수능을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배운 거 맞지? 수능을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배우고 근데 이제 조금 본인 스스로 자기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게 어쩌면 공부를 더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늦은 건 없잖아요. 어느 경우든. 그러니까 3학년 학부모님들은 수능 좀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잊어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3학년 학부모님들은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죠. 평소와 다르게 하시지 말라고요. 3학년이 됐다고. 평소와 똑같이 애들 많이 야단치시고 많이 싸우시고 싸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이랑. 대신 이제 애들을 이해하고 싸워주시는 거하고 이해하시지 못하고 싸우시는 건 좀 다르니까 싸우시되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싸워주시면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데 19살 아이들한테 제일 힘든 건 공부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조금만 나누어서 져주시면 애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학부모님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인생이 결정되는 요즘 애들 중에서 인생을 대학으로 결정한 애들을 자녀로 두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세요? 집에 있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인생을 결정한 거는? 그거 모르세요? 네. 요즘 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다 자기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아마 결정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기억에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교실에 가면 저희끼리는 대포자라고 대학을 포기하는 애라고 이렇게 교실에 한 구덩이에 이렇게 애들이 있고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올해 윈터는 굉장히 기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의 친구들이 2학년 때 인생을 결정하는 걸 다 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안고 있을 거예요, 애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해서 애들이 다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개 자녀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집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있고 그런 순간이 있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식 아니니까. 제 자식 아니니까 예쁘죠. 예.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복도에 떠들고 있잖아요. 예. 그 예뻐요. 예. 애들이 막 저한테 와서 뭐 동물 닮았다 예쁘죠. 예. 예뻐요. 저한테 말 걸어주는 게 얼마나 예뻐요. 예. 예쁜데 제 새끼가 그러면은 저도 좀 못 참을 것 같긴 해요. 엊그제 제가 3학년들 데리고 그 자소서 특강 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네, 3학년들 데리고 제가 자소서 특강 했어요. 2학년 애들도 좀 왔길래 너네 공부하기 싫어서 내려왔지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재학생 데리고 자소서 특강한 것 치고는 제일 진지했어요. 애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인원이었거든요. 요 정도 인원이 딱 들었는데 제가 자소서를 쓸 때 뭐 어떤 얘기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0% 정도가 다 필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되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교실마다 제가 한 번씩 다 들어갔는데요. 교실마다. 애들 분위기도 되게 좋고 좀 뭐라 그랬지? 눈을 좀 잘 보는 편인데 저는 제 학생들은 못 갖는 눈이 있어요. 원래 죽었다 깨나도 그 아픔을 모르는 눈이라고 하죠. 재수생만 가질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제 학생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눈이죠. 아픔을 모르는 눈. 근데 이제 아픔을 모르지만 초점은 있는 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 학생들이 초점이 없는 눈을 갖고 있는데 아픔은 모르지만 그래도 초점을 갖고 있는 눈을 갖고 있어서 애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입시 부분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하고 입시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3학년 학부모님들이 2016학년도 입시를 보시고요. 2학년 학부모님들은 2017학년도 그리고 1학년 학부모님들은 2018학년도입니다. 3학년 학부모님들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뭐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동네에 아는 분의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2018학년도에 큰 문제가 하나 생길 예정이죠. 예,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이게 저는 예상하면 잘 안 맞는데요. 1년만 하고 말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이 바뀌니까요. 네. 1년만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5월이 중요합니다. 올해 5월에 확정이 되겠죠. 올해 5월에 2018학년도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5월쯤에 아마 확정이 되긴 할 텐데 거의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예, 워낙 실세이신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요. 2018학년도에 끝나지 않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2018학년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영어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2017학년도랑 16학년도를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이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2017학년도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한국사 도입이죠. 한국사 도입인데 한국사도 절대평가죠. 한국사가 도입되는데 절대평가예요. 그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한국사가 계속 쉬웠어요. 그러니까 문과학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사 선택하는 가장 큰 부담이 지금 현재 뭐냐면 만점을 받아도
최근 2, 3년 동안 100분이 100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만점을 받았을 때 96이 나오거나 98이 나오거나 그런 애가 다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사를 선택한 애가 사문을 선택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둘 다 만점을 받았어요. 둘 다 만점을 받았는데 한국사 100분이 98이고 사문 100분이가 99다. 예. 사문도 100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사문이랑 경제 말고요. 예. 사문이랑 뭐 예를 들어서 세계사를 했는데 사문이랑 세계사를 했는데 사문은 90 만점 받아서 99가 나왔는데 세계사는 100이 나왔어요. 100분이가. 근데 상위권 학교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 뭘 하는 거니까. 이 변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위를 다시 대학이 표준 점수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가 A라는 애가 대학에 지원할 때랑 B라는 애가 대학에 지원할 때 굉장한 차이가 생기죠. 즉, 이 하나의 대학이 가라는 대학이 그러니까 100을 71, 99를 69.7, 뭐 98을 68.3, 뭐 이렇게 줬다고 가정을 하면 A라는 친구는 68.3이랑 69.7을 더해서 가는 거고요.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근데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71이랑 69.7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 과목 다 만점인 애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가 서울대를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한국사 보잖아요. 서울대를 갈 때는 다 한국사를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과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연고대를 간다 그러면 A라는 친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외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제외국어를 그래서 하는 거고 제외국어가 이거를 뭐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체를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서울대가 제외국어 2등급까지가 만점이고 3등급부터 1점씩 감점한단 말이에요. 지금 총점에서. 그래서 2등급까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한국사를 선택하고 제외국어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대 조합이 맞지만 서울대만 생각하고 제외국어를 2등급을 맞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 어차피 정시에 서울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2017학년도 한국사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사가 계속 무슨 상태가 되는 거냐면 만점을 받아도 100분위가 100이 안 나오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2016학년도랑 2017학년도의 영어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영어가 쉬울 거라는 거죠. 올해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영어는. 올해랑 똑같이 한 문제를 틀렸을 때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어 절대평가로 가는 건 2018학년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절대. 당연히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요. 한국사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국어 AB가 통합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거죠, 저게. 그러니까 국어 AB가 통합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국어는 문과랑 이과의 중에 누가 더 잘하죠? 문과가 더 잘하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대 가는 애들이 국어를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4명, 100명 중에 4명이 있잖아요. 1등급이. 그러면 2.5명은 문과고 1.5명은 이과거든요. 근데 그 1.5명의 위치가 1이란 말이에요. 1.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쪽으로.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합쳐놨을 때 이 위치에 있는 애가 문과로 떨어지면 맨 앞에 가겠죠. 근데 이게 다시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합쳐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는 한국사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는 이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평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고 오히려 요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럼 어떤 측면에서 더 파급력이 생기냐면 영어가 쉽잖아요. 그럼 변별력을 어디선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통적으로 수학이 그래왔는데 수학과 국어와 탐구가 그럼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영어보다는. 물론 이제 영어는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국어 AB가 통합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학도 명칭이 바뀌어요. 수학 가나로. 수학과 수학나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학 가가 자연계 수학이고요. 수학 나가 인문계 수학이고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왜 절대평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냐면 절대평가는 점수를 딱 놓고 그 점수가 넘으면 비율이 몇 프로든 다 그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점으로 정해놨다고 하면 41점으로 정해놨다고 하면 41점이 넘으면 다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적표에 100분위 점수가 안 나와요. 표준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사는 등급만 딱 나올 거예요. 등급만. 그거는 이미 공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한국사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서울대 제2외국어 반영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들이 정해놓는 거죠. 우리 학교 인문계는 1등급까지 만점, 2등급부터 1점씩 감점. 자연계는 2등급까지 만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겠죠. 근데 그거는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 발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도 수능 반영 방식은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 이런 게 생길 때도 다 수능 끝나고 원서수 직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절대평가 9등급제를 할 건데 한국사를 그 절대평가 9등급제를 할 거면 그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냐면 패스앤페일로 그냥 돌려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앤페일로 돌린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뭐 35점 넘으면 패스고 35점 미치면 페일해서 과락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평가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난이도를 맞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잘못 맞춰가지고 30%밖에 패스를 못하면 어떡해요. 수험생에. 그래서 기형적으로 생긴 게 절대평가하되 9등급제가 된 거예요. 대신 그걸 활용하는 방식은 대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초기에 한국사가 들어왔을 때의 학습 부담보다는 한국사의 학습 부담이 훨씬 뭐하게 된 거라는 거죠. 줄어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3학년들에 해당하는 2016학년도인데 2016학년도는 얘기할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재수생 애들 데리고 맨날 그 얘기 하는데 2014학년도가 있었죠. 2014학년도에 생긴 일이 뭐였었냐면요. 뭔지 아세요? 2014학년도에 뭔 일이 생겼냐면 선택형 수준별 수능이 생겼어요. 예, 그게 2014학년도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가 A, B로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애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게 2014학년도예요. 2015학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어를 갑자기 통합했어요. 근데 간소화 방안이 나왔어요. 예. 의치 정원이 늘었어요. 격동의 2015학년도였죠. 정말 격동의 2015학년도였어요. 2016학년도 아무것도 없고 2017학년도 요거 있죠. 2018학년도 이거 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행하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는데 누가 제일 덜 불행하냐고 물으면 단언컨대 2016학년도 수험생이 제일 덜 불행해요. 얘네도 불행하죠. 근데 누가 제일 덜 불행하냐 이러면 2016학년도 수험생이 제일 덜 불행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입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년도 결과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14학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2013학년도의 결과가 2014학년도에 먹히냐고요. 국어 AB, 영어 AB 다 나눠졌는데. 근데 2015학년도도 생각해 보시면 영어가 통합됐잖아요.
그러면 2013학년도에 영어 1등급하고 2014학년도 영어 1등급하고 2015학년도 영어 1등급하고 같냐고 볼 수가 없죠. 또 2013학년도 거 자료를 보려고 그랬더니 국어가 A, B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2017학년도에 가면 국어가 또 통합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전년도 입결이 거의 무의미해지죠. 근데 여기 가면 영어가 절대평가되니까 더 무의미해지잖아요. 네. 근데 얘네만 전년도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만. 2017학년도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무슨 자료를 열심히 구하셔야 되냐면 2013학년도 자료를 구하셔야죠. 2013학년도가 국어와 영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학은 나눠져 있는 마지막 시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앞에 걸 아는 게 아무 소용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 앞에 있는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2016학년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작년 2014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의 입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를 고대를 보내시고 싶으시면요. 2월 4일부터 고대 발표가 날 거잖아요. 추합이. 들어가 보셔야죠. 몇 번까지 빠졌는지. 5일날 또 보셔야죠. 몇 번까지 빠졌는지. 6일날까지 딱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니까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일단 거기 3차까지가 몇 명 빠졌는지 보셔야죠. 네, 그래서 다 그거를 갖고 계시다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원서 쓰실 때 고대를 써야 되는데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요. 네, 묻지 마시고 거기에 그 자료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작년에 여기가 제일 많이 빠졌네. 뭐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재수생들하고 싸워서 이기시죠. 재수생들은 그런 거 조사 안 해도 돼요. 준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몇 번까지 빠졌다. 그리고 내년 원서 쓸 때 작년에 저과가 되게 많이 빠졌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가 많이 빠졌는지 걔네는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그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2015학년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정말 눈여겨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5학년도의 결과가 뭐 의대다. 그러면 올해 의대 쫙 나겠죠. 내년에도. 그리고 올해 펑크난 의대는 내년에 안 나겠죠. 예, 근데 올해 펑크난 의대가 뭔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지금 의대 입시에 관심이 있으셔야죠. 전남대나 조선대가 펑크 난 거를 아셔야죠. 거기 다 펑크거든요, 지금. 정말 장난 아닐 정도로. 애들이 전라도로 가질 않아요. 아니 그게 참 이상해요, 그게. 경상도로는 가는데 전라도는 안 가요. 거기 쓰자 그러면 애들이 막 짜증을 막 엄청 내요. 그럼 그 지역 애들이 써야 되는데 그 지역 애들이 거기를 쓰죠. 쓰는데 거기 정시로 거기 써요. 쓰는데 거기서 뭐 전대의대를 쓸 정도면은 당연히 메이저를 하나는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메이저가 되면 당연히 거길 비겠죠. 그럼 밑으로 가서 붙으면. 그러니까 추합이 안 나는데 펑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점수를 봤는데 전대나 조대에 붙은 애들이 위에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애가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막 해보니까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 붙는 애 점수가 가면 안 되는 애 점수인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3학년이 되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은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2016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건 존재하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가니까 그러니까
앞선 학년도의 입시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재수생이랑 싸울 거니까. 수시도 재수생들이랑 싸울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생각을 일단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지학 선택자 엄청 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택자 엄청 늘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아는 방법은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인강의 지학이 얼마나 팔리나 뭐 저희 있으니까 거기서 뭐 지학 선생님들이 강좌를 얼마 팔고 있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G2 엄청 팔려요. 뭐의 역량이죠? 생투의 역량이에요. 올해 생투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생투가 올해 난리 났으니까 G2로 바꾼다거나 G1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G1이나 G2는 보장이 있어요? 난리가 안 날 거라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웃긴 거죠. 애들이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체계 자체를 일단은 입시와 관련해서 2016학년도 자체는 2015학년도랑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대신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네 개의 수시 전형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개의 수시 전형이 있는데 저렇게 네 개의 수시 전형 중에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학교들은 이걸 늘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7학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2018학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학년도도 쟤만 늘었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대학은 설마 여기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대학은 상위 6개 대학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6개의 대학은 이게 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6개 대학 중에서 요 전형을 갖고 있는 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대는 수시 전형이 몇 개가 있죠? 서울대 수시 전형 3개 있습니다. 원래 4개 있어야 되는데 3개 있죠. 3개 있는데 3개 다 이겁니다. 기회균형 전형이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기회균형 전형 빼고 보통은 지균이랑 일반 전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전형은 전통적으로 종합 전형이죠. 지균은 각 학교 1등이 쓰는 거잖아요. 1등이 쓰는 건데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그게 학교의 선진성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서울대 잘 보내는 학교는 절대 내신 1등한테 지균 주지 않습니다. 종합평가 1등한테 주지. 그게 입시를 아는 학교와 모르는 학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신 1등한테 내신 1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균을 주지 않는다고요. 절대. 왜냐하면 지균이 무슨 전형이니까. 종합 전형이니까. 교과 100% 전형이면 내신 1등 주겠죠. 근데 교과 100% 전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슨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하고 걔가 최저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균은 최저가 있으니까. 유일하게 서울대 전형 중에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들으셨겠지만 올해 서울대 과교 지균 대상자 합격자가 없습니다. 과학교육이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에 2명씩이거든요. 8명이잖아요.
8명 중에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직윤이. 그래서 8명이 다 정시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서울대 최저를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서울대 과교는 원래 전통적으로 최저 맞출 수 있는 애가 쓰면 거의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이 서울대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는 거예요. 연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이 있지만 연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1단계가 뭔 거죠? 교과 100%고요. 2단계가 교과 70에 비교과 30이에요. 자소서도 없어요. 그냥 생기부로 땡이에요. 생기부 내고 땡인데 그 30%가 비교과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제가 애들한테도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대학이 단계별 전형은 2단계의 비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은 2단계의 비율하고 상관없이 2단계에 추가된 전형 요소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하는데 1단계에서 교과 100이에요. 근데 2단계에서 교과 80에 면접 20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러니까 교과가 아니겠죠. 1단계 점수겠죠. 1단계 점수가 80이다. 그러면 면접보다 1단계 점수가 훨씬 높은 거잖아요. 80%니까. 그럼 이 대학이 만약에 전형 총점이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80점하고 여기서 20점 해서 10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1단계 합격자들의 점수잖아요. 1단계 점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를 만약 2배수로 뽑은 애들의 점수라고 하면 1단계에 지원한 애들의 점수차는 크지만 2배수 안에 든 애들의 점수차는 굉장히 뭐 할 거라고요?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점부터 80점까지를 붙였다. 1단계 때. 그러면 1등하고 꼴등하고 몇 점 차이 나는 거죠? 20점 차이 나는 거예요. 면접이 몇 점이에요? 20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단순히 산수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도 함정이죠. 왜냐하면 80%잖아요. 16점 차이 나는 거야. 그럼 16점 차이 나는 거고 1등하고 꼴등 사이에. 면접은 몇 점 차이 나는 거예요? 20점 차이 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면접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은 면접이 결정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점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점수는. 왜냐하면 꼴등 점수가 기본점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연대 교과 전형이 교과가 1단계에서 100%로 넘어와서 2단계 교과 70이고 비교과 30이면 이건 무슨 전형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비교과 전형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얘는 이게 무슨 교과 위주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이지. 각 학교 2, 3등을 주는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도 학교에서 명시할 때 종합 전형으로 명시해 놨어요. 예, 서강대는 올해 교과가 없어지죠. 예, 교과가 없어지고 일반형하고 심화형으로 바뀌어요. 종합 전형이. 그리고 작년까지 있었던 교과는 교과라고 할 수 없는 전형이었으니까 어차피 뭐 문과 3.0, 이과 3.5까지 만점이었으니까 교과가. 문과 3.0까지면 750점을 줬어요. 내신 등급이 평균 등급이 3.0이면 750점을 그냥 줬다고요. 근데 나머지 1000점 만점 전형 중에서 750점을 주고 250점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건데 250점이 비교과예요. 그게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기 때문에 올해 그걸 없앴기 때문에 그럼 서강대도 없죠. 성대는 전통적으로 교과 전형이 없죠. 그쵸? 예, 성대는 전통적으로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성균인재랑 글로벌인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가 한양대가 되는 거예요. 교과 100% 전형의 가장 높은 학교가 한양대가 되는 거예요. 한양대는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전형이에요. 최저도 없지. 그렇죠? 근데 내 학생부는 다 1이야. 그러면 내가 대학은 가야겠어. 그러면
한대 밑에 중대를 쓰기도 굉장히 그런 게 중대도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대로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애들이. 한양대는 올해 정말 학교 스스로 아름다운 경험을 한 거죠. 예년 같으면 이런 애가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올해는 떨어뜨릴 수 있으니 애들 줄을 쫙 세웠는데 1.2인 애가 정원 바퀴야. 걔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멘트를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양대 입장에서는. 나머지 입시한 내는 족족 다 실패했는데 그쵸, 수능 이전에 논술 본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너네가 연대인 줄 알아부터 시작해서 막. 한양대 갈 애들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한양대 갈 실력이 된 애들은 한양대 논술을 아무도 안 썼다고요. 다 한양대를 못 간 애들만 썼지. 그래서 결국에는 한양대가 합격자를 보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수준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원서 접수 정시 원서 접수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막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 점수 들어온 애들이 너무 점수가 낮다고 점수 좀 높은 애들 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쓰지 말라 그랬죠, 애들한테. 아니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얘네가 술을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한양대가 되게 높은 교과 점수를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인 애가 한 대를 떨어지는데 1.5인 애가 서울대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한양대가 더 높은 학교냐는 거죠. 아니 1.2인 애가 떨어졌는데 1.5인 애가 붙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1.5가 붙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잖아요. 그쵸? 네. 참 슬프다. 제가 한양대를 나왔는데. 이런 얘기하는 건 참 슬픈 일이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생각을 일단은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뽑는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서울대 일반 전형이다. 올해 서울대 일반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2015학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예년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던 학교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했다죠. 예. 서울대가 되게 신경 쓴 거죠. 예.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잘랐어요, 애들을. 10명 넘게. 예. 60명 붙던 학교는 50명으로 다 줄였단 말이에요. 70명 붙던 학교는 60명으로 다 줄이고. 예. 그래서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끝장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목숨 걸고 계시는 건 정말 위험한 거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서울대를 제외한 5개 학교는 모두 이 전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전형의 이름이 모두 일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이 전형의 이름이 일반 전형인 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대 일반 전형이 가장 많이 뽑아요, 인원을.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고대 일반 전형이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아요. 수시 전형 전체 중에서. 근데 고대 일반 전형은 논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라는 건 그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대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일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방 사립대 일반 전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전국 200여 개 대학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인식하면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성대는 올해 논술로 1200명을 뽑아요. 저도 저한테 유리한 말만 해요. 제일 많이 뽑는 학교 얘기를 했어요. 성대는 3000명이 넘는 정원 중에서 1200명을 논술로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두 개의 전형이에요. 되셨죠? 이 두 개의 전형이에요. 제가 끝내야 되나 봐요. 관계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뭐냐면요. 이런 건데,
시장님 저 2개만 할게요. 예. 그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수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왜 말씀을 드리는지부터 먼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수능이 쉬워질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수능이 계속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수능을 믿으실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애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수시로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에 매달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다 상처받지 마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다 상처받으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절대 수시에 모든 걸 걸고 계시면 안 돼요. 예, 그 수시에 걸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의 수능 경쟁력이 여기 있어요. 제가 얼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났어요, 지금. 자, 수능 경쟁력이 여기 있어요, 아이의. 네. 그러면 수시 원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여기 한 장 쓰시고요. 여기서 한 장 쓰시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분 말씀도 들어보시는데 여기서 한 장 쓰시고 여기서 한 장 쓰세요. 그럼 몇 장이 남죠? 예, 4장이 남아요, 그렇죠? 예, 이제 두 장이라는 분은 안 계시네. 수시 올해는 그런 질문 안 받고 있는 것 같아. 수시가 4장인가요? 6장인가요? 올해는 그 질문 안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수시 6장이에요. 2개 쓰셨어요. 그렇죠? 4장 남으셨죠? 여기서 그냥 4장 쓰세요. 네, 원하는 데 쓰세요. 어차피 뭐 쓰지 말라고 해도 쓰실 거잖아요. 네. 저기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 여기 어디 쓰면 될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고민은 여기 2개만 하시면 돼요. 여기 2개만. 여기 딱 2개만 고민하시면 돼요. 혹시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청하시면 여기 2개만 도움을 청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결제하실 때는 원하시는 데 결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2개만 아깝지 않게. 그 비용 뭐 시간이나 뭐 아니면 물질적인 비용이나 그게 아깝지 않게 요게 2개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여기 애들이 여기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요즘 인기가 있어서 여기 쓰면 안 돼. 많이 몰릴 거야. 너 무조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저한테. 선생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는 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알아서 쓰세요. 여기 2개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대신 얘는 그리고 얘는 반드시 전형이 수능 이후에 있어야 돼요. 전형이 수능 이후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수능 이전에 있는 거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능 이후에 전형이 있어야 돼요. 면접이나 논술이 수능 이후에 있어야 돼요. 이건 보험이니까. 그러니까 면접이든 뭐 아니면 뭐 논술이든 그런 게 수능 이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결과를 보고 갈지 말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일 아름다운 게 이걸로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 쓰는 거예요. 그런 애들 모르세요? 이걸로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 쓰는 애들 있다고요. 고대 융합인재 쓰는 애들 있어요. 왜? 고대 융합인재랑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거든요. 근데 연대 논술을 쓰면 자기가 연대에 납치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대 논술은 쓸 수 없는데 수능을 못 봤을 때를 대비해서 연대는 가야겠어. 그래서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라는 종합전형을 보험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의 수능 경쟁력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얘의 수능 경쟁력이 적어도 이 정도로 올라와야 여기서 하나 쓰고 여기서 하나 쓰고 남은 4장 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건대인데 여기가 경희대면 쓸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겠죠.
예. 여기가 경희대일 때랑 여기가 건대일 때는 당연히 달라요. 남아있는 학교 숫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가 서강대나 성대인 문과에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요. 그럼 서강대나 성대 중에 하나 쓰고 중대 하나 쓰고 한 대는 납치당하면 안 되니까 안 쓰고 예, 중대 쓰고 그럼 원서는 4장이 남았는데 학교는 3개가 남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럼 연대 논술 하나 쓰고 고대 논술 하나 쓰고 그래도 2장이 남죠. 예, 아무것도 없는데 고대 융합인재 쓰고 내 인생에 서울대를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서울대 일반적인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서울대에서 면접 오라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건대인데 학교도 많은데 서울대 일반적인 쓰겠다고 하면 혼나야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이의 수능 경쟁력이 여기 있냐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를 쓰실 때도 수능 경쟁력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그 다음에 얘가 수시로 어디를 갈 건지를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수능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특히 3학년 학부모님들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뭘 하시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애들이 와서 선생님 제가 이 학생부로 어디를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인터 애들 중에도 저한테 와서 저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거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걔가 수능을 얼만큼 하느냐예요. 걔가 수능을 잘하는데 그걸로 붙을 수 있는 학교를 낮췄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예,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상위권 학부모님들만 계시니까 맞다. 나 평촌 가야 되는구나. 상위권은요. 마침 문제를 공부하는 애가 상위권이에요. 네. 다 맞으니까. 그쵸? 네, 틀린 문제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틀리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공부할 시간은 있고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그럼 걔가 공부를 하려면 뭘 공부를 해야 돼요? 맞힌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맞힌 문제를 공부하는 애가 상위권이지 틀린 문제를 공부하는 애가 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개념을 다시 잡으세요. 애가 틀린 문제를 막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러면 틀린 문제를 알아가는 기쁨과 맞힌 문제를 다시 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기쁠까요? 공부 안 해보셨어요? 틀린 걸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맞출 수 있어 하는 때의 쾌감하고 맞힌 문제를 또 볼 때의 감정하고 어떤 게 더 쾌감이 강하겠냐고요. 틀린 문제가 더 강하겠죠. 예, 그래서 공부 재밌는 애는 상위권이 아니에요. 상위권이면 당연히 짜증나죠. 맞힌 걸 또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아는데 내가 진짜 아는 건지 또 봐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은 공부가 재밌지 않아요. 절대. 공부가 재밌는 게 무슨 상위권이에요. 모르는 게 많아야 공부가 재밌지. 다른 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 새로 뭐 시작할 때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은요. 절대 틀린 문제를 열심히 보지 않아요. 맞힌 문제를 열심히 보고요. 공부가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복습을 열심히 하는 건 상위권이 아니에요. 왜 복습을 열심히 할까요? 수업 시간에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복습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 그런 애가 상위권이라고요? 누가 그런 애를 상위권이라고 그래요?
상위권은요. 예습을 열심히 하는 애죠. 수업이 복습이 되는 애가 상위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습을 막 해서 갔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이 자기가 예습한 걸 막 해요. 그럼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복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위권이죠. 근데 상위권이 되기 전에는 예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뭘 알아야 하죠. 가장 바람직한 공부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5개를 준비하고 수업 시간에 3개를 만나고 2개를 못 만나서 선생한테 따지는 공부가 가장 좋은 공부예요. 왜 그 2개를 얘기하지 않냐고. 뭘 알아야 남지. 예. 그러니까 상위권이라는 존재를 어떤 거지 생각. 모의고사 성적표에 1%가 나온다고 상위권이 아니라고요. 1%가 나와도 애가 계속 복습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위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그 자기가 예습한 게 맞는지를 수업 시간에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수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뭔가를 또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것만 복습하면 돼요. 그걸 복습하고 시간이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예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상위권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맨날 수업 받은 거 복습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존재가 상위권인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그런 상위권에 맞게 댁에서 봐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까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뭐 조금 보완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닫아버리셨네 다. 예. 여기에 아까 이과학계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세요, 국어 선생님. 저는 수학이고요. 예. 아까 수능에서 탐구 과목의 또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대두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과목별에 대한 이거였잖아요.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대학별입니다. 대학별. 작년에 연대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 퍼센트 100분이 이과입니다. 지금 이과. 과탐의 100분이 퍼센트 점수 우리가 표준 변환 점수로 저기 표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얘네들은 간격을 1%당 약 1점 가까이 매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를 뭐 71점. 그럼 뭐 그 다음에는 99%를 70점 요 정도로 벌렸다면은 한양대는 작년에 그렇게 안 했어요. 한양대는 그거를 0.4, 0.5로 간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1% 간격당 0.5.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한양대는 탐구 보정을 약하게 주는 거죠. 예. 다른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정시하실 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학별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쓸 때 그 등급 간 간격 점수가 되게 그래요. 1점 가까이 나는 데가 있고 0.5로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올해 좀 고대가 약간 장난을 쳤어요. 매년 연대를 따라가다가 올해는 고대가 한양대를 따라갔어요. 그 일정 간격 주다 올해는 걔네도 또 점수가 좀 조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아주 말씀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전문가시고요. 저희가 교육을 받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 김병기 실장님한테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뭐 작년, 재작년, 10년, 20년 전에 계속 가르쳤던 그리고 또 계속 지도를 했던 우리 선생님들이지만은 그 교육을 또 다시 받아요. 매년 이렇게 변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설, 강남 하이퍼 아마 전체 수시 진학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 대비 나가는 우리 출력 상황이 굉장히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을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게 일단 드리는 말씀은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됐고요. 약간 못한 부분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큰 건 아니고요. 뭐 이투소 선생님들이라든가 저희가 뭐 자소 특강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저희가 추후 프로그램인데 요게 이제 학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1학년과 2학년이 참 어려워요. 이 성원이 안 될 수도 있는 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아직 선생님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뭐냐면은 주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영어하고 수학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가수요 조사를 해서 개설 여부를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 전체적으로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는 진도를 다 못 뺀 부분이 있죠. 이런 뒷부분 같은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없다면은 진행하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3학년은 무조건 전 과목 개설입니다. 이건 단과 특강입니다. 단과 특강.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일단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고요. 9시에서 12시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12시 30분부터 해가지고 이게 3시간 반이면 한 4시 정도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중간이 비어 있는 거 있고 아마 7시 정도부터 해서 또 10시 정도 여기 저녁이죠. 예. 요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과목이 깔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국어가 깔립니다. 국어. 예. 고3 이야기입니다. 고3. 그래서 이걸 문이과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이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A형, B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게 강지현 선생님 이투스에서 이게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학이 깔립니다. 수학. 이제 문이과가 이제 나눠져야 되겠죠. 그죠? 요때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주영철 선생님과 거기 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김용국 선생님. 우리 아주 수업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깔리고 요 뒷부분에 이제 토요일 날 뭐가 깔리냐면 저희가 사탐, 그 다음에 과탐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사탐은 자, 이게 과목을 다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인원수가 적어요. 그래서 전체 모든 과목을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과목. 일단 1차적으로 일단은 1차 1단계는 사문을 할 겁니다. 사회문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일단 화원을 기본으로 깔 겁니다. 이거는. 요건 아마 성원이 될 겁니다. 화원은 워낙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 일요일은 이제 약간 요거랑 약간 비슷하게 가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요게 일요일 수업이 오전에가 수학에 깔립니다. 수학. 요때는 이제 오시는 분이 김원종 선생님과 여기 또 우리 학생들 아까 아주 학생들과 잘 어울리시는 김홍국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우리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요 시간에 이제 우리 요거는 약간 시간이 다른데 1시 정도 아마 전후가 될 겁니다. 약간씩 30분 정도 차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영어가 깔립니다. 이때 영어. 이수연 선생님. 지금 뭐 대찬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수업 잘하시는 분이죠. 지금요. 청수 출신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 이후의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또 깔립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이 깔리죠. 인문 논술. 아직 이과는 수리 논술 아직 안 깝니다. 왜냐면은 아직 학생들이 그 정도 급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생각할 거고 여기에 이제 뭐가 다냐면 과탐이 또 깔릴 겁니다. 과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탐이 뭐냐면은 생원, 생투 그다음에 물원 있죠. 물원. 예. 요렇게. 그래서 요거 선택이 안 되는 학생들은 못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3은 아마 거의 이 중에는 거의 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 사탐은 아직 시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던 이유는 여기 중간에 텀을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고3 애들이 이게 그러면 주말 단과반 형식으로 오는 거 아니냐는데 단과 플러스 종합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냐면은 과목별로 다 들으셔도 돼요. 하나만 들어도 되고 2개 들어도 되고 다 들어주셔도 되고 대신 주말 담임 선생님 계세요. 이은혜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이들 담임 역할을 하면서 출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우리 주말에 와가지고 뭐 질문 자습실도 저희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다 질문도 할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멘토 선생님도 붙일 거고요. 저희가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매주 전주에 배웠던 거에 대한 전체 이런 우리 테스트도 당연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런 성적표는 전부 나중에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오늘 아마 전부 받으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합 성적표는 다시 나갈 거거든요. 윈터 프로그램 성적표는. 마찬가지로 우리 주말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자잘자잘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단과 플러스 종합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고3 주말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죄송한 거는 고1, 2가 이게 그런 주말반까지 하면 좋은데 인원수도 적고 교실도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포스트 윈터 프로그램으로 2월 달 한 달 동안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해가지고 영어하고 수학을 마무리해 줄 프로그램 짜는데 인원수가 좀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적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개별적인 거 좀 자세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시 한번 또 나눠서 이제 브리핑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월요일쯤에 해서 과목별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요일 날 예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개설 여부를 바로 저희가 문자로 전 학년별로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